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외롭고 의욕이 사라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진 않으신가요?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없어지셨나요? 이것이 바로 노년 우울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상담을 받으셨던 72세 이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도 귀찮고 평생 좋아했던 드라마도 재미없고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식사도 거르시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4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예요.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중 80% 이상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노년 우울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생겼더라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노년 우울증을 단순한 기분 문제나 투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으로 생기는 엄연한 질환이에요.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이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 우울증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켜드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년 우울증이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 6, 7명 중 1명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20%를 넘어섭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중 실제로 치료받는 분은 10%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별일 아니다라고 넘기시거나 우울증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노년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상실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에요. 갑작스런 고독감, 역할 상실감, 경제적 불안 등이 몰려오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배우자 사별 후 우울증 발병률이 여성보다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암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특히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은 직접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는 걱정이 계속되면서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이사, 친구들과의 사별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노년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은 주로 슬픔이나 절망감을 보이지만
노년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매로 오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성치매라고 불리는 증상이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치매와 비슷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우울증을 치료하면 인지기능이 다시 회복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신체 증상이 많다는 점입니다. 두통, 소화불량, 관절 통증, 가슴 답답함 같은 신체 증상이 주로 나타나서 우울증인지 모르고 내과를 전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노년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다른 질환의 회복도 늦어집니다. 무엇보다 자살 위험이 매우 높아져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노년 우울증은 치료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70에서 80% 이상에서 호전됩니다. 중요한 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는 것이죠. 우울증 초기 증상들을 알아보세요.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흥미나 즐거움 상실, 식욕이나 체중 변화, 수면 장애, 피로감,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집중력 저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이 나타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노년 우울증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일상 유지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아침 기상이 중요합니다. 늦잠을 자게 되면 하루 리듬이 깨지면서 우울감이 더 심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간단한 아침 산책을 해보세요. 30분만 걸어도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과 햇볕 쬐기입니다. 운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들은 자연적인 항우울제 역할을 해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체조,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이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죠. 주 3에서 4회, 한 번에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비타민 D 부족은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하루 15에서 20분만 햇볕을 쬐어도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세 번째는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입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림 그리기, 서예, 원예, 요리,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뇌도 활성화됩니다. 봉사활동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넓어져요. 복지관에서 하는 도시락 포장,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기, 병원에서의 환자 돌봄 등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에 사시는 69세 채모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잃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던 중에 아들의 권유로 지역 복지관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억지로 나가셨지만 다른 봉사자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봉사활동이 제2의 인생을 선물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가족과의 유대감은 우울증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바쁜 자녀들이지만 정기적으로 전화나 영상 통화를 나누고 가능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방적인 의존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살아온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손주가 있다면 손주 돌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번째는 사회적 활동 참여입니다. 경로당, 노인대학, 종교활동, 동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활동도 많이 늘었어요.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가족들과 메시지나 사진을 주고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6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신체 건강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커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만성 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B12 결핍, 빈혈 등은 우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약물 복용도 주의하세요. 일부 혈압약, 수면제, 진통제 등이 우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하루 10에서 15분만 투자해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음식으로도 우울증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오늘부터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음식들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우울 증상이 현저히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주 2, 3회 정도 생선을 드시면 됩니다. 생선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호두나 아마씨로 오메가3를 보충하셔도 좋아요. 다만 생선에 들어있는 DHA와 EPA가 식물성 오메가3보다 뇌 건강에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또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세로토닌 합성에 도움을 줘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간식으로 과자나 단 것 대신 견과류를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또한 바나나의 자연 당분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식사에 바나나 하나를 추가하거나 오후에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도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에는 비타민 B군과 엽산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엽산 부족은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생야채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한 세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최근 연구에서 장내 세균이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 건강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요구르트나 캐피어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우울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컵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과 담배를 줄이는 것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깨뜨려요. 담배의 니코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각성 효과는 있지만 금단 증상으로 인해 더 심한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금연과 금주가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세 번째는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커피나 녹차의 카페인은 적당량 드시면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작은 식단과 생활 변화가 마음의 건강을 되살립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일상과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5가지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햇볕을 쬐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과 취미 활동으로 뇌를 활성화하세요. 세 번째,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넷째, 우울증 완화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다섯째,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울증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이에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만으로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신다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힘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말보다는 그냥 옆에서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고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에요. 힘들고 우울한 시간이 있더라도 이는 지나가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기, 가족에게 안부 전화 걸기,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기, 건강한 음식 한 가지 더 드시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드릴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밝힐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